안녕하세요. 제2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께 모처럼 만에 인사를 드리는데요.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는 다시 여러분들과 사랑, 연애, 인간관계 등등에 관한 이야기를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지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쁘게 봐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새로운 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과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오늘 들고 온 주제는 선택을 잘하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 매순간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선택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선택이 모이고 모여서 나의 인생의 궤적을 만들어 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선택 잘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분들께서 2025년에 다른 때보다도 보다 더 나은 선택을 해서 조금 더 나은 인생을, 여러분들이 만족하시는 그런 인생을 만들어 가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주제를 갖고 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을 해볼 건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내가 내향인인지 외향인인지에 따라서 선택을 할 때 주의할 점이 달라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영상은 최선의 선택을 하는 법은 아니에요. 사실 저는 그런 거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내가 후회를 너무 심하게 하거나 나에게 너무 해로운 선택을 하거나 이러지 않는 그러한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그런 요령에 대한 이야기라고는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면요. 일단은 내향인은 어떤 사람이고 외향인은 어떤 사람인지 이 이야기를 좀 짤막하게라도 정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심리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내향인, 외향인 이런 이야기는 엄청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가 MBTI에 워낙 익숙하기 때문에요. I냐 E냐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래도 짤막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의 드러나는 성격을 보고서 이 사람이 외향적인지 내향적인지 판단을 하곤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말도 되게 많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좋아하고 활달하고 이러면은 저 사람은 외향적일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요.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좀 차분하고 조용하고 이러면 내향적이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요. 외향적인 사람은 적극적이고 사회성이 풍부하고 사교적일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향적인 사람은 소극적이고 사회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외향성, 내향성과 사회성은 좀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외향적이어도 사회성이 떨어질 수가 있고요. 내향적이어도 사회성은 풍부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외향적인 사람들과 많이 어울리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되게 활달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 주위에는 사람도 항상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모임에서 자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다 보면 사실 주변 사람들이 같이 어울리지만 이 사람과 그러니까 진짜로 친구가 되고 싶어 하지는 않겠죠. 그럼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되게 외향적이지만 사실 인간관계에서 실속은 좀 적은, 그러니까 사회성이 좀 부족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반면에 혼자 있는 시간을 되게 좋아하지만요. 회사에서 일을 하거나 사람들과 만나거나 이랬을 때는 어떤 사람의 특성도 잘 파악하고 있고 그래서 그 사람에 맞춘 이야기도 잘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있는 모임은 되게 화기애애하고 훈훈하고 그러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이 사람은 사실 혼자 있는 시간을 되게 좋아하지만 사람들과 어울릴 때는 정서적인 교류도 잘 되고요. 사람들도 이 사람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내향적이지만 사회성이 되게 잘 발달해 있고 사람들과 교류를 원만하게 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외향적인지 내향적인지는 이 사람의 겉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성격이라기보단요. 이 사람의 에너지의 방향이 밖으로 향하느냐 안으로 향하느냐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좀 어려운데요. 단적으로 드러나는 게 어떤 회사를 가거나 일을 하거나 사람들을 만나야 되거나 의무적으로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이런 활동에서 벗어나서
오로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나만의 자유시간이 생겼을 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때 이 사람의 내향성과 외향성이 드러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유시간이 생겼을 때 어떤 사람은 나는 이런 자유시간이 생겼으니까 사람들 불러 모아서 파티하고 우리 같이 춤추고 얘기하고 술 마시고 아니면 사람들 막 모여가지고 다 같이 여행 가고, 그렇다면 이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반면에 저 같은 경우에는 자유시간이 생기면 드디어 혼자가 될 수 있다. 그냥 혼자서 가만히 누워 있거나 아니면 책 보거나 그냥 음악 듣거나 아니면 야외에 나가더라도 혼자 나가서 그냥 햇빛 받으면서 조용히 산책하거나, 사람들이 있는 곳을 미술관을 가거나 만일에 카페를 간다고 하더라도요, 사람들이 없는 시간을 택해서 가는 이제 그러한 경향이 있거든요.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내향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외향적인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극을 받으면서 자기의 에너지가 충전이 계속 차오른다고 할 수가 있고요. 내향적인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에 자기의 내면을 통찰하고 성찰하고 생각하고 이러면서 점점 에너지가 채워지는, 그래서 다시 또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기의 환경을 만들어 간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가서요, 그럼 이러한 행동의 차이는 대체 어디에서 비롯되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거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 자극의 민감도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외향적인 사람은 어떤 자극을 외부에서 받으면 받을수록 더 에너지가 이렇게 차오른다고 할 수가 있고요. 내향적인 사람은 반면에 자극에 대한 민감도가 되게 높아서요, 자극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러니까 내가 필요로 하는 그 자극 이상을 받으면 받을수록 점점 에너지가 깎여간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러한 성향은 내가 무언가를 선택을 할 때 어떻게 드러날 수가 있냐면요,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거는 아니지만 내가 외향적이라면 나는 뭔가 자극, 그러니까 나한테 주어지는 어떤 보상, 당근에 더 민감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뭔가 일을 선택하거나 사람을 선택하거나 이럴 때 이게 나한테 얼마나 큰 즐거움을 줄 수 있느냐, 아니면 나한테 얼마나 큰 이득이 되느냐, 만일에 어떤 주식 정보를 들었어요. 들었더니 이게 진짜로 내가 엄청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주저없이 그냥 행동을 해버리는 겁니다. 아니면 요즘에 예를 들어서 베이글 샌드위치 가게가 엄청 유행을 한다, 그리고 이게 진짜 대박이 날 거라고 한다, 그럼 이런 걸 들으면 그냥 먼저 행동을, 그러니까 일단 빨리 부동산을 계약을 한다든지 일을 저지르고 보는 약간 충동성이 더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다 보면 되게 저돌적이고 추진력은 있지만 그 어떤 일을 선택을 할 때 그 일에 따라오는 여러 부작용이나 위험성이나 단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보지 않고 나의 그 커다란 당근, 달콤한 꿀, 거기에만 너무 초점이 가서 오히려 이를 그르치게 되는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반면에 저 같은 이제 내향적인 사람의 경우에는 뭔가 불편한 자극에 더 크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요, 선택을 할 때 어떤 당근보다는 채찍에 더 민감한 겁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이 일이 굉장히 나에게 큰 이득을 가져올 수도 있지만, 만일에 내가 되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불편감을 크게 느끼는 사람이라면요, 만일에 그 어떤 일을 할 때 그 멤버 중에서 내가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득보다도 그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거기에만 너무 꽂혀가지고 나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외향적인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뭔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대, 여기에 민감하다면, 내향적인 사람은요, 이거는 내가 생각하는 보수에 좀 미치지가 않아 라는 뭔가 이런 불편한 것들, 이것 때문에 또 나에게 올 수 있는 큰 기회를 그냥 흘려보낸다든지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내향적인 사람 같은 경우에는 단점을 되게 크게 부풀려서 생각을 하고요, 어떤 일의 장점은 오히려 과소평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불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경향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요. 제가 내향인, 외향인으로 쉽게 이제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내가 내향적이라고 외향적인 면이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외향적이라고 내향적인 면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어떠한 일을 선택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람들과 막 어울릴 수도 있고 독서를 할 수도 있고 두 가지 선택지가 있을 때 내향적인 사람은 많은 경우에 독서를 하는 쪽을 선택을 하고 외향적인 사람은 많은 경우에 사람들과 어울리는 쪽을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내가 내향적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독서를 하지 않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다만 그 횟수가 적다는 거고요. 내가 외향적인 사람이라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선호하지만 때로는 혼자 있고 싶고 나도 그냥 책 읽고 혼자 일기 쓰고 이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양자택일을 할 때 무엇을 더 자주 선택을 하느냐의 문제이지 내가 내향적이라고 외향성이 없어. 외향적이라고 내향적인 게 없어 라는 말씀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선택에 있어서도 내향적이라고 무조건 자극에만 민감하다고 할 수가 없고요. 외향적이라고 무조건 그런 보상에만 민감하다고는 할 수가 없는데 다만 그러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좋으냐면요. 내향적인지 외향적인지 이것보다는 이거는 좀 편의를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나는 보상, 즉 당근에 더 민감한 사람인지 아니면 나는 그러한 채찍, 어떠한 불편함 이런 거에 더 주안점을 두고 선택을 하는 사람인지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만일에 보상에 민감한 사람이라면 내가 어떤 단점이나 약점, 위험성 이런 것들은 너무 축소해서 보고 있진 않은지 그리고 내가 불편한 점에 더 주안점을 둬서 선택을 하던 사람이라면 나에게 올 수 있는 어떤 기회와 이득 이런 것들을 실제보다 너무 축소해서 선택을 하고 있진 않은지 이런 점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이 2025년에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해나가실 때 조금이나마 더 나은 선택을 하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는 선택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표현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그럼 저는 더 좋고 알찬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